심야에 숨겨진 공포 맛집 공포식당 루아. 오늘의 이야기, 우리가 여러가지 괴담 속에서 흔히 조언으로 듣게 되는 말, 절대 버려진 물건은 함부로 주워와서는 안 된다. 출처 모를 곳에서 온 물건에는 혹여나 원한 깊은 귀신들의 혼이 들려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버려진 침대를 가져온 뒤 일어났던 기막히고 소름 돋는 일들, 그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루아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공포 맛집 루아의 매니저 루아입니다. 여러분은 중고물품 수집을 좋아하시나요? 수집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하이라이트에서 보셨듯 흔히 괴담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남이 버린 물건은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중고물품들은 대부분 어떠한 사연을 지녔고 어디에서 왔는지 파악이 비교적 어렵기 때문에 간혹 죽은 자의 물건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오컬트적으로 보았을 때 한서린 귀신이 깃들 확률이 높아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버려진 물건을 가져온 뒤 기묘하고 위험한 경험을 한 괴담들이 많이 존재하고는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런 버려진 물건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번에는 이번 이야기를 소개할 다른 직원에게 바통을 넘겨보도록 할게요. 루아의 소름 파스타. 다섯 번째 이야기, 버려진 침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님들께 이번 괴담 이야기를 전달하게 될 루아의 직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앞서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듯이 버려진 물건에 관한 괴담인데요. 사연 속 주인공의 친인척이 겪은 무서운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주인공의 막내 이모가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던 시절 우연히 가져온 침대 하나에서 시작된 악몽 같은 일화라고 하네요. 과연 그 시절 주인공의 이모분이 버려진 침대 하나를 가져온 뒤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이분이 그곳에서 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빙의하며 이야기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서빙해드리겠습니다. 주문번호 444번 손님, 주문하신 소름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저의 막내 이모께서 과거에 겪은 경험담입니다. 저희 이모는 1990년대 후반 즈음 미혼 시절에 지방에 있던 집을 떠나 친한 친구분과 함께 일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하는데요. 이모가 그때 구한 집의 위치는 당시 서울에서 비교적 싼 편으로 학생들이나 월급이 부족한 직장인들도 구매하기 좋은 하숙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었습니다. 이모는 룸메 친구분과 함께 오랜만에 집 대청소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모는 청소를 하다가 짐처럼 잔뜩 쌓여있던 쓰레기들을 버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헌옷수거함에 앞에 놓여있던 새 것처럼 멀쩡한 2인용 침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혼자 이 침대를 발견하게 된 이모는 당시 IMF로 힘들었던 시절인지라 좋은 침대를 보면서 혹하는 마음이 들어 고민하다가 저녁쯤에 룸메 친구분과 상의를 해봤다고 합니다. 상의 끝에 저녁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걸로 보아 주인도 다시 가져가지 않고 시간이 더 지체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져갈 것 같아서 친구 애인을 불러 그 침대를 집으로 옮겨오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그 버려진 침대는 이모네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날은 침대가 이 집에 들어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모의 친구는 하던 일이 야근이나 회식이 많은 업종이라서 늦는 날이 많았다는데요. 그날도 친구는 늦게까지 퇴근을 못해서 집에는 이모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본래 평상시 이모는 몇 달 동안 혼자 방에 있다는 무서움을 이겨내기 위해 방에 불을 다 켜두고는 했지만, 이제는 이 반복되는 상황에 익숙해져서 편한 마음으로 모든 불을 끄고서 잠자리에 들었다는데요. 그날은 특히나 침대를 들여온 후라 오랜만에 바닥이 아닌 푹신한 침대가 있었기 때문인지 이모는 스르륵 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숙면을 취하던 중 갑자기 눈이 확 떠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갑작스레 눈이 떠진 그 순간 이모는 무의식적으로 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틈새로 부엌 겸 거실 쪽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틈새로 보인 거실에서 희뿌연 무언가가 눈 깜짝할 새에 휙 하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모는 그걸 보고서 친구가 집에 돌아왔나 싶었지만 혹시나 강도가 든 것은 아닐까 싶은 불안감도 들어 결국 방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심스레 발을 디뎌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가 방에 불을 켜놓고 마음을 다독인 다음 용기를 내 방문을 열어젖혔다는데요. 그러자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지 정적만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계를 보니 이때 시각은 밤 11시쯤. 이모는 그래서 조금 찝찝한 마음으로 방문까지 잠근 뒤 뒤숭숭한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그날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하네요. 이모는 줄곧 밤마다 불현듯 눈이 떠졌고 방 문틈 사이로 무언가가 지나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들에 이모는 불면증까지 생겼고 점점 지쳐갔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모에게 무엇보다 공포로 느껴졌던 것은 이 점이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마다 눈이 떠지고 문틈새를 보게 되는 것은 늘 똑같은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틈새로 보게 된 물체의 움직임이 처음 보았을 때보다 느려졌다는 것이었죠. 즉 처음에는 속도가 빨라서 분간할 수 없었던 문틈 사이의 실체가 시간이 지나며 속도가 느려짐으로써 점차 분간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에서 오는 공포였던 것입니다. 이후 이모는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이 모든 사실을 친구에게도 털어놓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로 인해 본래 통통한 체형이던 이모는 점점 살이 빠져 말라갔고 저 또한 종종 만나면 그런 부분이 당시에 저에게도 잘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모의 친구는 이모가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에 대해 다른 원인들이 있을 거라는 분석들만 내놓았고 그렇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는데요. 그동안 신경쇠약에 빠져가던 이모는 집에 있기가 두려워 자주 집으로 내려와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이모의 친구가 급한 일로 몇 달간 출장을 떠나게 되었고 아무도 없이 집을 오래 비울 수가 없어져 어쩔 수 없이 이모가 그 기간 동안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날 밤도 이모는 집안에 있던 모든 전자기기들을 켜놓고 두려움을 이기려고 노력하다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 9시쯤 지난번들과 동일하게 눈이 확 떠지면서 방 문틈새가 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그래도 불을 꺼놓은 상태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엔 불을 모두 켜놓은 상태라 오히려 물체가 잘 보일 것 같아서 더 섬뜩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이모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눈을 질끈 감는 것뿐이었다네요. 이모는 그렇게 두 눈을 질끈 감고 이불만 붙잡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눈을 뜨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모는 방문 틈새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고야 말았죠. 틈새에서 늘 보았던 거실의 의문의 정체, 하얀 소복에 무기 없는 여자 하나와 다리가 없는 여자 하나가 방문 틈새를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그 자리에서 이모는 쓰러지고 말았고 다음날 아침 주인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고 하는데요. 이모는 어젯밤 그 일을 겪은 후라 무서워서 못 살겠다며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방을 빼겠다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분은 계약 기간도 아직 남아있을 뿐더러 그런 일로 방은 못 뺀다며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주인 아주머니와 옥신각신하던 이모는 버려진 침대를 주워온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고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께서는 이모에게 윽박지르며 그때 주워온 침대가 문제일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제야 이모는 생각해보니 그 일을 겪은 것이 버려진 침대를 갖고 온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모는 이것을 깨달은 뒤 친구는 출장 중이라 당장 혼자 침대를 옮길 수 없는지라 주인 아주머니께 부탁해 그분 댁에서 하루를 보내고 난 후에 다음날 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지인들을 동원하여 이 침대를 본래 있던 곳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이모는 그렇게 침대를 버리고 난 뒤에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서 친구가 출장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고향으로 내려갔고 친구가 돌아온 뒤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상의 끝에 친구는 계속 이 집에서 지내기로 결정했고 이모는 친구와 나눠냈던 계약금을 돌려받은 뒤 하던 일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후 이모가 계약 잔금 문제 때문에 종종 그 집 근처에 갈 때가 있었는데 우연히 침대를 버린 곳을 보았더니 그때 버렸던 침대는 또 다른 누군가가 가져간 듯 사라져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모는 1년간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의 기억을 잊어가던 중에 한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모가 그 집을 떠난 후에도 그 집에서 사셨던 이모의 친구분께서 어느 날 새벽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고 하네요.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이모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저에게 본인이 조금만 더 곁에 있어주거나 친구 역시 그곳을 떠나게 해줬더라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원래도 하지 않았지만 이모에게 이 일화를 들은 뒤 더더욱 남이 버린 물건들은 주워올 생각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도 부디 버려진 물건들은 함부로 주워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한순간 혹해서 가져왔던 그 물건들이 불러온 나쁜 기운이 고스란히 집안에 남아 불행을 가져다주는 씨앗이 될 수도 있을 테니 말이죠.
여기까지. 루아의 소름 파스타. 5번째 이야기. 버려진 침대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름 끼치는 식사 되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편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바로 처음에는 빨라서 잘 보이지 않았던 귀신의 형체가 시간이 갈수록 느려지면서 결국에는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이 점차 드러나면서 선명해진다는 걸 상상해보니까 너무 소름이 돋고, 그 버려진 침대를 가져온 뒤로 그 물건에 깃든 영가가 집안 곳곳에 나쁜 기운을 남긴 것인지 그 집에 남았던 친구의 소식까지 미스터리하게 다가와서 정말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저 역시 절대 버려진 물건은 갖고 오지 않으려고요. 유입분들도 부디 그러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면발과 짜릿한 양념이 어우러진 소름맛 파스타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공포 맛집 루아에서 소름 돋는 디너를 즐겨보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